여러분 안녕하세요. 린주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예비 선생님들을 위해서 2차 수업 시력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꿀팁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물론 제 얘기가 다 답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정보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마찬가지 그 컴퓨터 화면에 띄어진 대구시 공고문을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준비사, 수업 시간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시작해 볼게요. 공고문을 보니까 마찬가지 8시 30분까지 대기실 입실 완료네요. 시간은 항상 넉넉하게 가시면 좋고, 저도 1시간 정도 전에 도착을 해서 차에서 조금 대기를 하다가 시간 맞춰서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 수업 실현할 때 안에는 그 면접 복장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겉에는 이제 따뜻한 옷으로 좀 추위를 타지 않게끔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물은 마찬가지 수험표, 신분증, 그 다음에 도시락, 간식 등이 있고요. 복장에 관한 것들은 제가 요 앞에 면접 영상에 설명해 놨으니까 그 영상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물 다들 기억하셨죠? 자, 단정한 복장. 그 다음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본인이 편하시면 괜찮으시겠지만 여자 선생님들 중에서 완전 굽 높은 하이힐을 신고 오신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편하시면 상관은 없는데 이거는 모델을 뽑는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 실현할 때만큼은 좀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액션도 크게 해야 되고 하니까 조금 더 단정하되 편안한 복장을 갖추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잠바 같은 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수업 실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라는 질문에 답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일단 면접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요. 우선 구상 시간을 25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연 시간도 25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수업 실현을 할 때도요, 먼저 관리번호 추첨이라는 걸 하거든요. 저 때는 이런 봉투에다가 번호를 넣어 오셔서 랜덤으로 제비 뽑기를 하고, 그 다음에 뽑힌 번호 순으로 대기를 하다가 수업을 하러 가고,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상실에 들어가면요, 옆에 앞에 타이머와 함께 감독관 선생님이 앉아 계시고요. 따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25분 안에 그 교육청에서 주는 필기구를 가지고 구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것도 생각보다 지문이 길어요. 그래서 빨리 읽어내셔야 된다는 거. 그게 굉장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내 수업의 기승전결을 어떻게 구상할 건지를 동시에 구상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수업은 이런 내용을 하라는 거구나. 그리고 반드시 조심해야 되실 거는 조건이 나와 있잖아요. 그 조건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구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조건 하나 빠뜨릴 때마다 점수가 깎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 수업 실현 점수가 좀 높아서 많이 커버를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조건에 맞춰서 구상하는 거, 그게 필수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건 구상지에 그 조건에 맞춰서 구상을 하시되 대부분 판서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빈 공간에다가 칠판이라고 생각하시고 판서하는 그대로 적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떠올리시면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요 수업 구상을 하시되 판서 구상도 같이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대기하는 동안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긴장을 해서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화장실 가는 길에 이렇게 그 실현하고 계신 분들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복도 창문으로 보게 됐는데, 예, 요즘은 복도 창문에 보통은 이렇게 다 투명하게 다 열려 있으니까 그 선생님들이 뭐 어떤 걸 하시는지가 사실 지나가면서 살짝 보여요. 그래서 막 목소리 엄청 크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이렇게 막 춤을 추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하고 계신데,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눈치껏 얼핏 이렇게 보면서 면접관은 저렇게 앉아 있고 저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얼핏 엿보시는 것도 일부러 하지는 마시고 화장실 가시면서 여력이 되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업 실현장을 들어가면요. 이때는 면접이랑 좀 다릅니다. 그 앞에 앉아 계신 면접관 분들이 제 얼굴만 빤히 쳐다보십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수업 실현이 훨씬 더 자신 있었거든요. 왜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면접은 진짜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게 나오면 멘붕이지만 수업 실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준비한 틀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신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빠짐없이 눈 맞춤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이제 종이만 보고 계신 분들도 계셨고, 면접관 분들은 다양하신데, 대부분은 웬만하면 얼굴을 다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업하는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인상 좋게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입시 후에 시험 순서 여기도 마찬가지 안녕하십니까 중국어과 관리번호 1번입니다 라고 인사하고 시작하세요 라고 말하면 타이머 켜고 수업 실현 실시 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도 마찬가지 시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수업하는데 너무 빠져가지고 시계를 못 보고 내가 그 수업을 마무리를 못하고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면접 때도 시간이 중요하지만 수업 실현 때는 더더욱 그 내가 문제에 나왔던 조건을 빠지지 않고 다 말하고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하시면서 슬쩍슬쩍 시계를 보면서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면접관들을 진짜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다가가서 질문도 하고 눈 맞춤도 하고 얘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친한 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실현 끝나고 막 이렇게 박수도 쳐주시더라고요. 뭐 다 쳐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되게 수업 실현 끝나고는 기분이 조금 홀가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 실현 중에서도 그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실현을 정말 연습을 많이 하고 갔는데, 제가 하나 놓친 점이 그 집에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카메라 설치해 놓고 수업 실현해보고 할 때는 다 잘했는데, 문제는 집에 칠판이 없어서 판사하는 연습을 그냥 이렇게 손으로만 하고 간 상태였거든요. 근데 면접장에 딱 들어갔는데 그 칠판 이제 판사하라고 분필하고 지우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분필 지우개를 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적다가 틀렸어요. 틀려가지고 이제 지우개를 지우고 다시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 분필 지우개를 몰랐던 거죠. 근데 그분들도 조금 실수를 하신 게, 그래도 물로 지우는 거니까 그 칠판 지우개를 좀 적셔 두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 분필을 쓰면서 이 마른 걸레를 거기 두니까 이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제가 했던 게.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을 했어요. 완전 핵당황. 그래서 쓰고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워져.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워져. 그래서 당황을 해서 이렇게 지우개를 내려놓고 막 손으로 지우면서 이렇게 다시 했는데, 제가 그때 아직도 막 그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기억이 났는데, 이런 돌발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게 대처하느냐는 건 것 같아요. 자, 이런 돌발 상황에도 의연하게 대처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시면 되고요. 이 감독관들과 얼마나 많이 상호작용하느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연예인들 보면 뻔뻔스럽게 이렇게 행동 잘 하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자신감 있는 태도로 수업을 하느냐, 그리고 조건을 빠뜨리지 않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렇게 손동작 하면서 체조도 하고, 그 다음에 단어 카드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보여주면 될까, 야! 막 이런 식으로 오버를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막 제가 막 감독관 얼굴에 들이대고 단어 카드 약!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본인들이 빵 터지셔서 피식피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짜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될수록 좀 더 수업 실현은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 얼마나 자신감 있게 빠지지 않고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서 수업을 하느냐, 그리고 기왕이면 재미있게 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저는 수업 실현 같은 경우는 딱 1분 정도 남기고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실현 끝나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박수를 쳐주셨기 때문에 되게 기분 좋게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고요. 이런 식으로 대략 진행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수업 실현 때 가장 중요한 꿀팁 저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마찬가지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애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학교 오셔서 수업하시면 아시겠지만 애들도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자신감 없는 모습, 막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모습 보면 애들도 사실 선생님 무시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실제로도 왜 재밌는 선생님, 이렇게 막 액션 크게 하는 선생님이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수업 실현할 때도 그런 조금은 과장된 액션, 너무 장난스럽지 않은 선에서 재밌는 수업,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하셔서 자꾸 연습하셔서 영상을 찍어보고 수정하고 하시면 많이 늘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자신감 있는 태도, 조금은 과장된 액션, 다음에 재미있는 분위기 정도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구성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학원에서 준비하는 수업 실현은 진짜 못했거든요. 단 한 번도 수업 시간을 제대로 채워본 적이 없었고, 그 다음에 하다가 중간에 말이 안 나와서 막 못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실전에서 저는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학원에서 내가 너무 못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실전은 또 더 자신감 있게 할 수도 있으니까 연습을 많이 하시되 잘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는 마시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수업 실현은 대부분 쓰는 말이 정해져 있잖아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라든지, 이건 뭘까요? 다 같이 해볼까요? 이 질문 있어요? 해볼래요? 이 친구 해볼래요?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정 패턴을 만드셔서 어떤 주제가 나오든 써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외국어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것들을 더 완벽하게 외워서 가셔야 되죠. 그래서 외우실 때 막 내가 좀 있어 보이려고 일부러 어려운 단어, 어려운 문장 이런 걸로 쓰지 마시고, 최대한 내가 당황스럽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쉬운 문장으로 외우셔서 수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중간에 수업을 하다가 이제 지루하니까 중국어로 노래 부르면서 체조하는 이거를 연습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 2, 排排쇼 3, 4, 点点头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자기만의 이렇게 막간 쉬는 타임 이런 것들을 넣으면 또 한 1, 2분은 또 지나가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구성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쉬운 표현으로 외우시라. 내가 긴장해서 당황해서 까먹지 않을 수 있도록 그거를 외국어로 수업 준비하시는 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수업 실현 같은 경우는 준비하실 때
실제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학원에서 이렇게 걸러서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것보다 실제 교과서를 보고 아 내가 이 수업은 이렇게 구상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 공사가 너무 시끄럽네. 그래서 실제 교과서를 보고 연습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 물론 수업 실현 면접 볼 때도 유용하지만 실제 수업을 할 때도 이걸 되게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합격하시고 나시면. 그래서 실제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을 주제로 이때는 이런 거 해봐야지, 이때는 이 게임 수업 이런 거 해봐야지, 이때는 이 활동 이런 거 해봐야지를 구성해 주시면 어떤 주제가 나와도 다 대답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준비하시면 또 너무 많이 준비해서 한두 개가 정확히 하는 것보다는 너무 많이 해서 어설프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비중을 또 잘 조정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좋겠고요. 수업 실험은 면접보다 진짜 많이 카메라 촬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마스크를 안 끼고 수업 실험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수업 하다가 제가 이걸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버릇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 영상을 봐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영상을 찍어보고 다시 보고 수정하시고 하셔야 자기의 단점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이 어느 타임에서 꼬이는지를 아실 수 있으니까 제발 저는 연습할 때 하루에 적어도 영상을 3개, 최소 3개, 5개 이상은 찍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앞에 많이 서보시라.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습을 하시라. 내가 너무너무 못하면 그 남의 걸 보고 참고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자기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의 거를 보고 그거를 외워서 따라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에 맞는 그 대본을 짜셔서 많이 연습을 하시면 다들 수업에 있어서는 전문가이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두서없는 면이 있는데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모두 원하는 대로 합격을 꼭 하셔서 교직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짜요! 화이팅!